자, 안녕하십니까. 열정이 넘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재개발 구역은 광흥창 역세권 역세권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기전세 주택 이제 공급을 위해서 이제 그 종상향을 통해서 이제 그 2종 3종 주거 지역을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하는 혜택을 줍니다. 대신에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장기전세 주택을 이제 임대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어,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재개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지금 정비계획 공람 하고 있는 구역은 여기 사업 대상지라고 되어 있는 여기고요. 거기에 광흥창역 바로 옆에도 있고 요 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지금 옛날부터 이제 같이 이제 그뭐 그 정비계획 뭐 사전 검토나 이런 절차들을 이제 같이 진행을 했고 요 세 개 중에 제일 빠르게 지금 여기 신수동 301-1번지 일대가 제일 먼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추진 현황이 자 23년 6월에 광흥창 역세권 이제 신수동 장기전세주택 도시형 비용 재개발 그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에 대해서 이제 사전 검토를 추진위에서 이제 마포구로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마포구에서 이제 협의하고 그 다음에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시하고 이제 회의도 한 거죠. 그래서 25년 4월에 그 의견들을 다 모아서 이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주민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추진위에서 이제 마포로 가고 마포구에서는 이제 서울시로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를 하게 됐고 그 내용이 이게 반영된 정비계획안이 지금 주민공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그 주변에 이제 두 군데 더 같이 진행을 하고 있던 두 군데도 아마 조만간 주민공람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전용 47이니까 한 14평 정도 되는 게 지금 7억 5천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업 진행 단계가 좀 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용 14평에 2016년에 지은 거면 그렇게 이제 다른 데랑 비교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도 있고 그 다음에 보증금 2억에 이제 월세 50에 세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실투자금은 한 5억 5천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역세권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갭 투자가 이제 가능하죠. 근데 쭉 내려서 보니까 여기 뭐 동의율이 막 80% 이상이었고, 근데 위반 건축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층에 5층이니까 베란다 부분을 이제 우리 진급 판넬 같은 걸로 이제 확장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위반 건축물이니까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우리 우리 빌라 담보대출 받을 때도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용도 지역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걸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이제 종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도하고 이제 조감도입니다. 배치도가 좀 흐리게 파일이 자체가 좀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뚜렷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사전 검토하는 지금 정비계획 공람하는 데가 이제 신수동 쪽 여기고 여기 2번하고 3번이 여기 나오죠. 현석동, 그 다음에 구수동 해서 여기도 이제 역세권 재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20일이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12월 20일까지 주민공담을 진행을 하고 용도 지역이 2종 7층입니다. 그거를 이제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반시설 기부 체납은 16.4% 정도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준주거니까 이제 그 이제 상한
법적 상한 용적률은 이제 458%까지 적용을 하고 최고 층수는 이제 3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 세대 수가 이제 628세대고 여기서 이제 분양이 421세대, 재개발 이제 의무 임대가 지금 15%가 있단 말이에요. 48세대. 그리고 장기전세 주택에서 이제 159세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임대가 총 207세대라 32.96%, 토지 등 소유자가 173명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이 많습니다. 248세대, 143%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평형 구성을 좀 보게 되면 지금 60 이하가 지금 보면 전체 628세대 중에 495세대예요. 그 중에 분양주택이 322세대고, 그 다음에 재개발, 의무임대가 48이고, 용적률 완화, 장기전세가 이제 125세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분양주택의 대부분이 결국엔 60 이하를 이제 분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60 초과 85 이하, 85 초과 세대수 요거 합치면은 이제 99세대 이게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 84 이상이 99세대로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용 84 이상 평형은 전용 85 초과 평형은 지금 114, 그러니까 45평 정도 되는 게 한 16세대 있고, 지금 84형 같은 경우 이제 분양하는 게 88세대, 그다음 요렇게 88세대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분양이 75세대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 중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맞으면은, 가면 이제 104세대가 되는 거고, 이게 맞으면 이제 뭐 99세대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193명이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 뭐 구역 내 빌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용 84를 분양받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구역 내 주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전용 84 이상을 이제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용적률 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26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요 앞에 이제 평형 구성을 보면 이제 전용 32, 44, 59, 84, 114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역세권 재개발을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그 구역들의 건축 개요를 보면 세대당 주차 대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형 평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많다 보니까 주차 대수도 여기 막 늘릴 수가 없어요. 일반 재개발은 보통 뭐 1.4대, 1.5대도 계획을 최근에 많이 계획을 하는데,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1.2에서 1.3대가 좀 일반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정 비례율은 이제 일반 분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110.65%로 지금 추정을 했고, 수입은 4,767억, 지출이 3,180억, 종전자산이 1,434억 이렇게 돼 있는데, 현금 청산자랑 국공유지 또 이제 제외 한 개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 그래서 종전자산 추정, 총 추정액, 그러니까 현금 청산이랑 국공유지 다 포함한 게 1,792억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여기 토지하고 건물 요거 합산한 게 우리가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전자산이고,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빌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 합치면 토지하고 건물을 합치면 되게 1,000억 정도 되고, 빌라가 이제 한 52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역 내에 빌라보다는 주택이 많구나. 그래서 주택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일반 분양이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비율이 막 140, 지금 보면 143%까지 나오는 거는 평형 구성이 지금 32, 44, 59, 요게 요 평형 구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 자체는 되게 많아 보인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소형 평수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 분양 비율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가 사업성은 괜찮은 구역이다. 근데 그 중에
소형 평수를 이제 많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 숫자가 굉장히 더 많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가지고 좀 살펴보면 일단 종전자산 추정액이 아까 1792억 있죠. 그러니까 뭐 현금청산이나 그 국공유지 다 합친 총액이.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173명이니까 요거 평균 종전자산이 10억 3,50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진 사람들은 평균 한 10억 정도 이제 간평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리고 구역 면적이 4,759평이고 요거를 토지 등 소유자 수로 이제 나누게 되면 평균 대지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27.51평 정도가 이제 평균 주택의 대지 면적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종전 자산을 평균 대지 면적으로 나누니까 평균 공시지가는 평당 3,762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왜 구하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간평을 추정을 할 때는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의 이제 토지는 공시지가 곱하기 이제 보정률의 형태로 이제 간평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시지가가 이제 얼마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큰 도로 말고 이제 조그만 골목길에 이제 접해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는 보니까 한 1,4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큰 도로에 접한 거는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 합치면 평균 내면 대략 한 1,600만 원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3,762를 1,600으로 나누게 되면 뭐 한 2.2? 대략 한 요 정도? 그래서 보정률을 한 공시지가의 한 2.2 혹은 2.3 요 정도로 아마 추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요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역산을 이제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용 3위의 조합원 분양가는 4억 7,200이고 전용 4사는 이제 6억 정도, 5구는 8억 3,800, 84가 10억, 114가 12억 2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84가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입지의 다른 데를 이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요 정도 되면 전용 84 기준으로 보면 한 13억, 14억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럼 그런 데랑 비교했을 때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좀 낮게 추정이 돼 있는 걸로 좀 보인다. 그래서 여기 일반 분양이 좀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양가 대비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75%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용 84를 만약에 일반 분양을 한다. 그러면 1014 71 나누기 0.75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용 84의 일반 분양가는 대략 13억 5천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당 공사비를 이제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일반 분양이 많고 주변 시세 대비 일반 분양가도 되게 낮게 추정이 돼 있으니까 공사비 인상에 따라서 뭐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이제 않아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분담금 계산한 게 종전자산 추정액이 뭐 3억부터 11억까지 됐을 때, 그러면 만약에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면 종전자산이 한 9억 정도 나오면 1,800 정도 이제 분담금을 낸다. 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평균 종전자산이 한 10억대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84가 조합원 분양가가 한 10억 정도 되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제 비례율 10% 곱하게 되면 결국 이제 평균 종료장산 10억에 비례율 110 곱하면 이제 11억이 되니까 대략 한 1억 정도를 이제 환급을 받는다. 그래서 구역 내에 대지 한 27평 전후 되는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하면 대략 한 1억 정도는 이제 환급을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용 84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한 10억 이제 2천이 되고, 그리고 대지 27평 요 정도 되는 게 이제 간평가가 평균 한 10억 정도 되고, 여기에 비례율 뭐 110 요렇게 곱하면 감대 권리가액이 11억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차액만큼 대략 이제 한 1억 정도 이제 돌려받겠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